교통사고로 다리가 부서져 자살까지 생각했던 러시아 발레리나. 그런데 한국 가수의 노래 한 곡이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려 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안나라고 합니다. 26살이고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5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저의 전부였다고 해야겠네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연습실에서 보내는 17시간이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발가락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토슈즈를 신고 연습하는 것도 완벽한 아라베스크 자세를 만들기 위해 몇 시간씩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도 모두 행복했어요.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 발레단 입단을 앞두고 있었고 스승님께서는 안나, 넌 타고났어. 볼쇼이나 마린스키에서도 주역을 맡을 실력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백조를 춤추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잠들던 그 시절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어느 눈 내리는 밤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피로에 지친 몸으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제 앞에 갑자기 미끄러진 차량이 돌진했어요. 그 순간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요. 타이어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병원이었죠. 의사 선생님의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른쪽 다리인대와 근육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몇 차례 수술이 필요하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그리고 예전과 같은 수준의 움직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발레리나에게 다리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꿈이고 영혼이며 인생 그 자체거든요.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걷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과 무대에서 완벽한 테크닉을 구사한다는 것 사이에는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수술, 두 번째 수술, 세 번째 재수술. 매번 마취에서 깨어날 때마다 현실은 더욱 잔혹하게 다가왔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라고 위로해 주실 때마다 속으로 절규했거든요. 조금씩이 아니에요. 저는 완벽해야 해요. 99%도 실패해요. 발레에서는 100%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제 방에는 발레 사진들과 트로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마치 멈춰진 시간 속 박물관처럼요. 거울을 보는 것도 음악을 듣는 것도 고통스러웠어요.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가 나오면 리모컨을 움켜쥔 손이 떨렸고 친구들이 연습 영상을 보내오면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밤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왜 다른 사람도 아닌 나의 달이었을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발레 없는 인생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취미나 직업일 수 있지만 저에게 발레는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하얀 눈도 예전 같으면 아름다웠겠지만 이제는 그저 차갑고 무정하기만 했어요. 제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버렸고 그 회색 속에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아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발레리나 안나는 죽었고 남은 건 부서진 꿈의 조각들과 걷기조차 힘든 평범한 26세 여성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사고 후 석 달이 지났지만 제 하루는 여전히 의미 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어머니가 가져다 주시는 식사를 반쯤만 먹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친구들 전화도 받지 않았고 SNS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발레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마음을 베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에 정말 우연한 일이 일어났어요. 지루함을 달래려고 무심코 노트북을 켰거든요. 평소 같으면 발레 영상이나 공연 실황을 찾아봤겠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첫 페이지를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그때 화면 한쪽에 낯선 썸네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남자분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이었는데 제목도 가수 이름도 모르는 한글로 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클릭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할 일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분의 표정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이명웅이라고 적혀 있는 가수분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첫 마디부터 저는 정말 얼어붙었어요. 가사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만난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깊고 따뜻한 저음에서 시작된 멜로디가 점차 높아지면서 석 달 동안 얼어붙었던 제 감정도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던 제 마음에 뭔가가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상했어요. 한국어는 한마디도 모르는데 이 노래는, 이 목소리는 제 아픔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분의 눈빛도 정말 특별했어요. 카메라를 바라보는 시선에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마치 스크린 너머의 저를 직접 바라보며 괜찮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석 달 동안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꼈던 저에게 이 낯선 한국 가수분의 노래는 따뜻한 포옹처럼 다가왔어요. 노래가 절정에 이를 때 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사고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거든요. 그동안의 눈물은 모두 절망과 분노의 것이었는데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뭔가 희망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이상해. 가사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위로받는 기분이지? 노래가 끝나자 저는 곧바로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몰려왔어요.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저에게 누군가 손전등을 비춰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일찍 잠들지 않고 이명웅님의 다른 노래들을 찾아서 들었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손이 참 곱던 사람. 제목의 의미는 몰랐지만 하나하나가 모두 마음을 울렸어요. 특히 발라드 곡들을 들을 때는 마치 그분이 저만을 위해 노래해 주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정말 신기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이명웅님의 노래를 틀어놓는 것이었거든요. 노래를 들으며 물리치료를 받으니 고통이 조금 덜해지는 것 같았고 재활 운동도 전보다 의욕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도 제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안나야, 요즘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구나. 그 한국 노래 덕분이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레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목소리가, 이명웅님의 노래가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창문을 열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예전에는 회색빛으로만 보이던 도시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거든요. 여전히 아픔은 있었지만 그 아픔 사이로 작은 빛 하나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명웅님의 노래에 완전히 빠진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분의 노래 가사를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매일 한국어를 공부했거든요. 한국어 사전을 옆에 두고 가사를 한 줄 한 줄 번역해보면서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될 때마다 더욱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가입했어요. 러시아에도 이명웅님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제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활력을 되찾아갔고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정말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가서 이명웅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안나야,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니? 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저를 절망에서 구해주신 분께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막상 한국에 와서 이명웅님의 팬 사인회 정보를 알아보니 벌써 몇 달 전에 티켓이 전석 매진되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안표상에게 물어봐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절망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 여행을 왔는데 또다시 좌절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포기하고 호텔로 돌아가려던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한국 번호였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받아보니 행사 주최 측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내일 이명웅 팬 사인회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한 분이 갑작스럽게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취소하셨습니다. 혹시 참여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저는 처음에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요. 수천 명이 기다리는 팬 사인회 티켓이 어떻게 갑자기 제게 올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말이었어요. 온라인 팬클럽에서 제가 러시아에서 온 팬이라는 걸 알고 연락처를 주최 측에 전달해 주신 거였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제가 참석해도 되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주최 측 직원분이 친절하게 네, 물론이에요. 멀리서 오신 팬분이라고 들었는데 좋은 기회가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확인 문자를 다시 읽어봤거든요. 수천 명의 팬들 중에서 딱 하나 생긴 빈자리가 마치 저를 위해 하늘이 준비해 주신 것처럼 저에게 돌아온 거예요. 사인회 당일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명웅님께 드릴 편지도 한국어로 정성스럽게 썼고 제가 발레를 하던 모습의 사진도 준비했어요. 거울을 보면서 안나야, 용기를 내. 내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분을 드디어 만나는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회장에 도착했을 때의 그 떨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팬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모두들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 설렘에 동참하면서 정말 기적이구나.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제 순서가 되어 이명웅님 앞에 앉게 되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영상으로만 봤던 그분이 바로 제 앞에 계시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 모든 과정이 정말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절망에 빠진 저에게 이명웅님의 노래가 들려진 것도, 한국까지 올 용기를 낸 것도, 그리고 매진된 사인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도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연결고리였어요. 드디어 이명웅님과 마주한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한국어로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안나입니다. 당신의 노래가 정말로 제 인생을 구해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전달될지 걱정했는데 이명웅님께서 정말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는 발레리나였는데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의사 선생님은 무대에 서기 어렵다고 하셨고 저는 모든 희망을 잃었어요. 발레가 제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선생님의 노래를 듣게 되었고 가사는 몰라도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때 이명웅님의 표정이 정말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제가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까지 와주셔서.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쏟아졌어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제가 지금 제 영웅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명웅님께서 앞으로도 힘내세요. 분명 새로운 길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그날 한국에서 돌아와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의 안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발레리나로서의 꿈은 접었지만 이명웅님 덕분에 새로운 꿈을 품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제 이명웅님의 노래를 춤으로 표현하는 무용수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클래식 발레는 아니더라도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몸짓으로 표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어요. 완벽한 테크닉보다는 진심을 담은 춤을, 아픔을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춤을 추고 싶었어요. 재활치료도 새로운 마음으로 받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언제 완전히 회복될까? 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구나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물리치료 선생님도 제 변화에 깜짝 놀라셨어요. 안나 씨, 요즘 정말 달라지셨네요. 치료에 임하는 자세도 그렇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명웅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이명웅님의 노래를 들으며 스트레칭과 기본 동작 연습을 해요. 예전처럼 완벽한 발레 동작은 할 수 없지만 제 마음을 담아서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때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다른 이명웅 팬분들과 소통하면서 제 경험을 나누고 있어요.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희망이 있어요 라고 말해드리고 있어요. 이명웅님의 노래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거든요. 몇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작은 공연도 준비하고 있어요. 러시아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이명웅님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공연을 하자고 제안해 주셨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제 이야기와 함께 진심을 담은 무대를 만들어 보자고 하셨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망설였지만 이내 용기를 냈어요. 이명웅님의 노래가 절망에 빠진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교통사고도 절망에 빠졌던 시간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 필요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이명웅님의 노래를 들을 일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품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절망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와 함께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발레리나 안나는 끝났지만 새로운 안나의 인생 2막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둠이 깊을수록 더 밝은 빛을 만날 수 있어요. 저에게는 그 빛이 이명웅님의 노래였어요. 여러분에게도 분명 그런 빛이 찾아올 거예요. 이명웅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다시 꿈꿀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노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